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 배병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우리는 다들 평안하시죠? 어제 그럼 이번 주에 제가 강의를 이제 하게 돼가지고, 최근 며칠 동안, 너무나 많은 이 스트레스에,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머리가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요즘 탈모 때문에 고민인데, 네, 어쨌든, 일단은 우리 사장님들한테, 뒤에 잘 보이시죠? 네, 저희 사장님들한테, 가장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복제겠죠. 나와 같은 리더를 만들어내고, 나와 같은 사업자를 만들어내고, 나와 같은 직급자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이 뭐 월 5천만 원, 1억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성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애터미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라면 정말 복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이 복제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 근본부터 좀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이제 세미나 프로그램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역시 그것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좀 배운 내용이 있어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네. 그래서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네, 아침부터 좀 징그러운 사진이 나왔는데, 네,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잠시만요. 제 화면이 왜 안 나가지? 잘 나오고 있어요. 저한테 안 보여서요. 네. 그래서, 뒤에 그 그림을 보시면, 네, 네. 기상캐스터 된 느낌이에요. 네. 이게 우리 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뭐 태어나자마자, 아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이제 형성이 돼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두뇌가 발달한다는 것은, 이 뇌세포의 뉴런과 시냅스라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돼 가느냐, 이거에 의해서 우리 두뇌는 발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화면을 보시니까 아무래도 무슨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특별한 감사가 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 뇌세포 안에는요, 1천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합니다. 1천억 개의 뉴런. 근데 이 뉴런은 언제 생성이 되냐면 아이가 이제 태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이 1천억 개의 뉴런이 모두가 다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자, 우리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그 신경 그런 작용들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연결을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 전기적 신호로 해서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시냅스. 근데 그 시냅스는 총 1천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1천조 개의 시냅스. 이거는 1천조 개 하니까 도대체 이게 몇 개인지 여러분들 가늠이 안 오시죠.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3억씩 쓴다라고 했을 때, 3억씩 쓴다라고 했을 때, 몇만 년이더라. 좀, 네, 몇만 년을 써야 되는 그런, 네, 엄청난, 그래서 이런 숫자 천문학적 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시냅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요. 밑에 보시면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경험하는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 시냅스 형태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냅스의 모양이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기본적인 이 틀은 엄마 뱃속에서 벌써 다 만들어진 거고요.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엄마가 아빠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서 이 시냅스의 형태가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 보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아기들 이렇게 보고 내가 메롱 하면 아기도 메롱 하면서 따라합니다. 그죠? 또 그런 얘기 들으셨죠? 늑대 소년. 예. 그래서 그 태어나자마자 늑대한테 맡겨진 그 아기는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하죠. 왜? 늑대의 모습을 보고 따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시냅스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선택과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시냅스의 그 모양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냅스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놨어요. 근데 한 10년, 20년 그 자전거를 안 탔어. 근데 지금 자전거 타라고 하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시냅스의 가소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경험해보고 배운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거울신경이라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인생 신화를 강의할 때 늘 그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들 입속에다가 뭘 넣어드린대요? 석류를 넣어드린다고 하잖아. 그쵸? 그러면 침이 저절로 나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어떤 거, 말하는 어떤 거, 그거를 타인은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뇌신경세포에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아침부터 왜 들었냐면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의 두뇌 발달의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부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 자신과 싸워서 내가 행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거를 보고 따라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냐면 좀 맨 밑에 보시면 엄마 아빠는 밥을 먹으면서 뭘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아기는 밥만 먹어야 돼. 그럼 아기가 밥만 먹고 싶을까요? 나도 스마트폰을 들고 보고 싶겠죠. 그죠? 엄마 아빠가 하니까. 그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나중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너 왜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라고 하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애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은 스마트폰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에 의해서 나온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그죠? 옆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아이의 뇌 속에는 뭐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의 뇌 속에는 무엇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오락실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기들 유모차에 앉혀놓고 장난감 의자에 앉혀놓고 하는 게 대부분 뭐예요? 스마트폰 보는 게 일입니다. 왜? 그래야 조용하거든.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어린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이게 큰 교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복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느냐, 내가 직급자, 내가 지금 직급자, 내가 과거의 직급자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우리 사장님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직급에 맞는 그 업무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요거 이야기 꺼내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네,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파트너세요? 스폰서세요? 스폰서님이요. 네? 스폰서. 파트너요. 파트너요? 네, 스폰서예요? 네. 스폰서. 파트너. 제가 스폰서자. 드리는 오늘의 이 말씀은 나는 스폰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들으셔야 돼요. 나는 파트너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이 내용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스폰서가 될 거예요? 계속 파트너로 남아 있으실 겁니까? 스폰서요. 당연히 스폰서가 그래야죠.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좀 도전적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총장님의 이 강의를 듣고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이거 우리 센터 모든 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애터미 최초의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죠. 세일즈 마스터. 이 세일즈 마스터라는 이 이름만 딱 들어도 뭘 잘해야 될 것 같으세요? 판매. 그쵸? 세일즈, 그죠?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거를 단순히 뭐 어떤 제품을 판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라는 거기까지 가기까지 필요한 거는 뭐 제품 당연히 잘 설득해서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는 건 내가 기본적으로 애터미에 관련된 회사라든지 마케팅 제품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특징과 효과를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마스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래스카 가서 냉장고 팔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정확히 마스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명단을 쓰죠. 그리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쭉쭉쭉쭉쭉 안내를 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애용자로 만들고 부업자로 만들고 사업자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준비되어 있는 자의 모습을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지, 그분들이 내가 그분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 세일즈 마스터라는 그것을 달성하고 도전하고 유지하고 끊임없이 달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뭐 주변 내 명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애터미 제품 써봐, 이거 좋아, 좋고 싸, 뭐 회장님이 늘 누누이 홍보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니까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셨어요, 회장님의 말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트렌드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점점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를 확인을 하세요. 저 사람을 믿고 내가 이 사업을 해도 될까?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 제품이 워낙에 좋고 싸다라는 그런 저변이 많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알리는 차원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와 같이 사업을 할 사람을 컨택해야 되고 이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 사람들이 정작 사업을 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누구랑 이걸 사업을 해야 될지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면접을 본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사업 설명 연습을 해야 되고 마케팅 플랜을 내가 정확하게 특징과 어떤 그런 걸 간결하게 내가 설명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직급자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나중에 나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스폰서님들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난 그런 거 못해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에? 네.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정말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들의 발목. 그래서 이 세일즈 마스터일 때는 반드시 이런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여러분들이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 다음 팀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인간관계를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훈련들에 대한 책을 좀 보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는 정말 이 좋은 시스템이 뭐냐면 이 맥스웰 리더십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글을 읽으신다라고 하고 그 글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 것으로 이렇게 깨닫고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 것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물론 책을 본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책을 본 내용을 내 행동에 잘 실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거 내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가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그걸 고치게 하는 잘못을 수정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100%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기술을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준비를 책을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팀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 팀장이 되면 밑에 판매사들이 있습니다. 판매사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판매사들의 역할을 잘 일단은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라고 해서 판매사의 역할을 그냥 접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만 해라. 아닙니다. 판매사 역할을 하면서 다이아몬드 역할 같이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 밑에 사업자들의 목표를 세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200만 원 버는 그 매뉴얼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내가 일단은 200만 원 버는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을 쭉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획력을 가지고 난 상태에서 내 파트너들한테 사장님 이렇게 하면 200만 원 벌 수 있는 그 목표점에 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이번 달에는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 달은 이렇게까지 하고 이런 목표를 세세하게 세팅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팀장님한테 그런 것 팀장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팀장님이 나를 이렇게 세팅해 줬어. 그럼 내 밑에 파트너도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되겠구나. 이거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뭐 파트너 사장님들이 힘들어하는 파트너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 파트너한테 그 파트너를 다시 한번 일깨워서 결의결단하게 하고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미팅을 우리 팀장님들은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의 가장 중요한 사업 진행 방향 순서가 바로 성공의 8단계잖아요. 그렇죠? 그 성공의 8단계가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의 그 기준에 딱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3번에 보면 아프리카에 혼자 떨어뜨려 놔도 애터미 사업을 잘 안내할 수 있는지 잘 복제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팀장님들이 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조직관리 기술과 리더십을 배워 나가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센터의 국장님들을 딱 보면 정말 우리 국장님들은
판매사 때부터 이런 것들을 다 하셨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좀 느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센터에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을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들은 판매사 때부터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팀장, 국장님이 되셔서도 이렇게 업무 수행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뭐 제가 아직은 아니지만 샤론 로즈 마스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거를 도전할 것인데 샤론 로즈 마스터에 가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조직이 커지고 사업자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이제 뭘 하냐면 쌈박질들을 해. 아유, 뭐 여기서 이게 바이너리가 워낙에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긴 더 줬느니 저기는 더 줬느니 왜 우리는 안 봐주느니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 팀장님은 우리 국장님은 이제 나를 버렸어. 이제 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거냐. 그 일들이 생긴 원인, 그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후원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이 되면 잘 수행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2번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을 다 처리하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부재 경영이잖아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를 키워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밑에 파트너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그냥 다 처리해버려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또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조금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기다려줄 줄 알고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팀장으로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수행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고 복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뭐 대소실적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뭐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대실적이라고 하면 스폰서의 역량에 의해서 함께 많이 쭉 커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적은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의 어떤 역량을 많이 발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급이 없을 때, 판매사일 때, 팀장일 때, 여러분들이 소홀했던 그런 요소들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다 드러난다라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실적을 키우면서 스폰서와 어떤 사업 설명하는 것들을 내가 뭐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했어. 그러면 내가 소실적에 이제 사업 설명할 때 31번째가 되고 32번째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소실적을 하려니 이제 한 번째, 첫 번째,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조직이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실적과 소실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을 잘 다시 한번 개념을 잡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조직원 역량 강화 그리고 조직관리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장이 됐을 때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스타마스터가 되면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팀원들이 시스템에 잘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참여 욕구도 불러일으키고 또 어떤 프로모션도 좀 하고 그런 일들 또 좀 더 어려운 일 그런 뭐 국장 본부장 이런 도전 유지 계획을 세운다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쭉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쭉 올라가서 최초 이제 스타마스터가 누군지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스타마스터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타마스터가 되면 저런 일들을 우리 파트너 사님들한테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본부장님은 왜 이런 거 안 해줘?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스타마스터가 되면 오케이 알았어. 국장님이 되면 샤론 로즈가 되면 오케이 저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자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리더십, 그쵸?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더십 뭘 해야 되느냐? 동기부여하고 팀워크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러니까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만약에 국장님 맥스웰 리더십 읽어. 근데 중간에 있는 팀장 맥스웰 리더십 안 읽어. 밑에 있는 판매사들, 사장님들 맥스웰 리더십 다 읽어. 그러면요. 그 팀에는 팀워크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맥스웰 리더십을 다 읽고 그거를 실천해 나가면서 나가는데 중간에 있는 분이 그거를 안 읽어버리면 이 조직에서 어떤 분명히 틈이 생겨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든지 그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팀워크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파워 있게 팀을 끌어나가고 대화의 기술도 좀 배우고 그러면서 역량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내 파트너들도 나를 따라할 수 있게 안내해주고 힘을 실어줘서 그분들도 스스로 리더십을 강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잠시만요. 자,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최초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동그라미는 보이시죠? 스폰서. 네. 네. 누군가에 의해서 등록이 돼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안 보이네요. 네. 자, 누군가는 맨 밑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중간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자, 그러면 맨 밑에서 시작할 때와 이 위에서 시작할 때 분명히 차이는 있죠.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안내를 해줘야 될 거냐. 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너무 내리면 머리가 잘려나가서 네, 머리는 상관없지. 네. 제 머리는 상관없답니다. 네. 자, 맨 밑에서 시작하거나 중간에서 시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보면요. 맨 밑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많이 안 됩니다. 문제가 많이 안 돼요. 왜냐면 자기 양 두 라인을 잘 이렇게 비율을 맞춰 나가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위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스폰서와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맨 밑에서 이 중간에서 시작하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무엇을 좀 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스폰서가 이쪽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중간에 계신 분은 초반에 이분들과의 소통을 좀 더 집중하면서 스폰서가 이분들을 리크루팅하는 교육하는 이 현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분한테는 대실적이죠. 이 대실적 분들과의 어떤 유대감도 형성이 나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조직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뒷전이야. 이거는 뒷전이고 왜냐면 여기를 빨리 키워야 될 것 같거든. 그쵸? 여기를 빨리 키워야 돈이 될 것 같은 이 구조를 딱 파악을 해버리니까 여기는 관심도 없어. 여기만 키우려고 그래. 근데 이게 본인 마음처럼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나는 아직 조직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공부도 안 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회사를 소개한다든지 어떤 제품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테크닉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리크루팅하면 누구를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되면 스폰서를 초대해서 미팅을 하게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다 보면 스폰서의 이 역량으로 이분이 살짝 조금 사업에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의 역량에 의해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누군가를 또 초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이 사람들 미팅을 또 누가 해주냐고요. 나. 스폰서가 또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조직이 안 커지거든. 근데 스폰서가 여기 이 부분을 책임지고 끝까지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를 초대했을 때 여기를 미팅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사업을 시작할 때 조금 위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반드시 자기 큰쪽 식구분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이 어떤 조직을 구성해 나가고 연결해 나가는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를 키울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말씀들을 좀 많이 꺼내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 이 박선희 국장님 산하 라인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가 오더라도 이런 발빠르게 대처해서 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라인의 시스템을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국장님들 정말로 유능한 강사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 조직이 튼튼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장님들한테 감사하고요. 특히나 지금 타 어떤 라인이나 이런 데 보면 유튜브에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라인 정말 이렇게 교육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안내하고 있다. 그게 다 뭐예요? 유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 라인으로 와라. 우리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하고 있다. 우리라고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박선희 국장님 산하 라인으로 정말 이 시스템 교육을 정확히 잘 체계적으로 잘 진행을 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장님들도 각자 나의 위치에 맞는 그 어떤 일들을 정확히 좀 잘 해내셔서 우리 조직이 함께 잘 커나가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누구지? 박정수 임페리얼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당에 맞춰서 일을 해라. 명목 직급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모든 교육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정말로 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각성의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 좌우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매출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네, 오늘 아침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세일즈 마스터 200만 원, 네, 세일즈 마스터 200만 원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죠? 20억. 오, 너무 빨리 나오는데요. 네, 우리 세일즈 마스터의 가치가 20억의 어떤 자산 가치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20억 곱하기 1.2% 나누기 12개월 하면 딱 200만 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1.2%잖아요. 그죠? 금리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겠죠? 그럼 20억의 가치가 아니라 30억, 40억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일즈 마스터 200만 원의 가치가. 그러니까
200만 원의 가치, 그러니까 20억의 가치에 맞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각성을 좀 하시기 바라겠고, 또 팀장, 국장, 본부장, 스타마스터가 되면 그 배로 뜨잖아요. 그렇죠? 20억, 40억, 80억, 네,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니 함께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돼서 우리 박선희 국장님 산하로 2021년 대박 터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배병선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알아야 할 얘기들을 좀 조목조목 짚어주셨거든요. 우리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배병선 팀장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얘기가 과연 그 무거운 얘기일까요? 아니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가야 할 얘기일까요? 당연히 알고 당연히 알고 갈 얘기를 남들이 잘 안 해줬는데 오늘 해줬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고맙죠. 고마운 일입니다. 엄청 고마워요. 고마운 일. 이게 즐거운 엄청. 일입니다. 맞죠? 엄청 네, 고마워요. 즐거운 일입니다. 자, 고마워요.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우리 배병수 팀장님 강의를 듣고 내가 또 오늘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 자, 우리 시스템 통해서 손들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들기 안 하면 알죠? 저는 그냥 막 갑니다. 자, 미리미리 손들기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면 켜는 용기, 손드는 용기, 말하는 용기, 꼭 여러분들이 항상 갖춰야 할 거예요. 자, 일단 오늘 화면 안 켜신 분들도 많은데, 화면 지금이라도, 그 사이에 머리라도 좀 빗었으면 화면 좀 켜시고, 자, 화면 좀 켜시고, 자, 이제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들기. 자, 오늘 강의 듣고 누가 혹시 소감 얘기해 주실 분 없나요? 우리 박주은 사장님이 손을 드셨고요. 김풍희 사장님도 이렇게 손 들지 마시고 눌러서 시스템을 누르는데 통해서 안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주은 사장님 먼저 모실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또한 생각할게요. 여기 좀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천안 동남 아름드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박지원 인사드립니다. 우리 배병선 팀장님 참 훌륭한 우리 스폰서입니다. 참 오늘 아주 멋진 강의를 참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내용들을 전부 메모했습니다.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하여튼 열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은 김명숙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광주 아름드레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명숙입니다. 저는 그 국장님께서 손 빨리 안 들면 팀장님들부터 시키신다고 그러셔갖고 제가 그냥 자진해가 손 들었습니다. 저는 배병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강의를 지금 제가 여러 분 듣고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공유를 했었는데요. 정말 저도 처음에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그 직급에 맞는 그런 그 일들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 파트너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스스로 또 배우고 공부하고 또 그것들을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또 시간은 좀 길더라고요. 1시간 38분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 또한 저한테 또 도움이 되고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선은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정말 다들 저도 초반에는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많이 망설였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지만 또 그것 또한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광주가 또 이렇게 힘을 받게 되고 또 모든 리더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주목하는 그런 광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먼저 나부터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표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 용기를 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손드는 용기, 비디오 켜는 용기, 말하는 용기 이것들을 좀
같이 해서 성장하는 우리 광주 아름드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래요. 예전에 우리 그 광주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도 작년에 정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 그거를 정말 실천한 우리 광주 팀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맨 앞장에 우리 김명수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처음에 제가 그 광주를 다닐 때 정말 발표하라 그러면요. 앞에 나와서 목소리에서 바이브레이션을 내지 않는데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인 그 오토 바이브레이션이 막 있는 뭔 소린지 아시죠? 너무 떠시는 거예요. 너무 떠는 거예요. 정말 아직도 그런 증상이 약간은 있지만 엄청 지금 많이 나아지셨고요. 우리의 갈 길도 그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라는 거. 자, 우리 다음은 우리 정수연 사장님. 네, 부탁합니다. 정수연 사장님 손 드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천안 동남 아름드리와 여주 행복 드림센터를 기점으로 즐겁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명품 인생을 꿈꾸는 세일즈 마스터 정수연입니다. 네, 제가 지금 비디오를 켜지 못하는 점은 참 죄송한데요. 네, 오늘 배병선 팀장님 강의를 잘 들었고 처음에 강의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스폰서일까요? 이 질문에 사실 제가 선뜻 스폰서라고 대답은 하고 싶지만 갖춰지지 않은 이런 부족함 때문에 선뜻 사실 대답은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회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김영지 국장님도 그러시고 박선희 국장님도 그러시고 박철 국장님 비롯한 여러 국장님들이 사실 되게 지금 인재시잖아요. 우리 천안 동남 아름드리에. 그런데 처음부터 스폰서였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이 말을 듣고 제가 되게 그럼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처음부터 잘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또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일을 먼저 나서서 하셨던 분들이 바로 저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도 오늘 익숙하진 않지만 오늘 이제 박차원 국장님이 여주에 오시거든요. 지금 아마 운전을 하고 엄마랑 같이 오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파트너 한 분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저도 오늘 한번 도전을 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익숙하지 않은 일에 도전해서 꼭 스폰서가 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제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실게요. 시간도 많이 가서 우리 한 분만 더 말씀 듣고 없으면 제가 이게 김풍희 안 사장님 돼요. 손을 안 결국 못 드셨군요. 안 네, 돼. 말씀하십시오. 안 돼요. 네, 하십시오, 김풍희 사장님. 아니, 누르려고 해도 계속 안 되네. 그래요. 한번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안 동남 아름den산에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세일스 마스터 김풍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병선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진짜 많이 잘 듣고요. 우리 배병선 팀장님이 스폰서냐 파트너냐인데 저는 이제 스폰서님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스폰서하기엔 파트너인데요. 우리 스폰서님이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뭘 이렇게 알려줘도 잘 모르니까 진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뭘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주느냐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스폰서로서 열심히 시스템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배병선 팀장님 소 안 썩이고 열심히 사랑하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스폰서 속썩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만 빨리 키우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저 스폰서 속썩이면서 조직 막 커지는 우리 파트너들도 많거든요. 우린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배병선 팀장님 마지막으로 인사말 한번 하시고 마무리 짓게요. 네. 배병선 팀장님. 네. 네, 아무튼 여사님들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뭐 다 같이 잘 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또 그냥 좋게 우리 애터미 특징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또 우리 애터미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잖아요,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김풍희 사장님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사장님이 어느 정도 이제 혼자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 데는 다니시고 또 뭐 같이 먼 데 갈 때는 같이 제가 가드리겠다. 그랬더니 늘 같이 다니다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김풍희 사장님한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네, 이제 김풍희 사장님은 그 말씀을 듣고 좀 뭐랄까 이제 아버지를 잃은 부모를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실감으로 좀 힘든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얼마나 김풍희 사장님 이렇게 또 큰 차도 타고 다니시고 하면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파트너와 사업사 그 스폰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거구나.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스스로 좀 더 장수가 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면서 항상 스폰서님들의 가장 가려운 부분이 어디 있는지 우리 스폰서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긁어줄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긁어줄 수는 없어요. 그 타이밍에 맞게 요때는 좀 긁어줘야 되겠다. 그런 타이밍이 스폰서한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항상 왜 빨리 지금 안 긁어주지? 그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필요할 때 스폰서님들이 그런 어떤 후원들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협업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내 파트너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 스폰서한테 세세하게 이야기해서 그 파트너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신규라든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스폰서한테 알려서 지금 상태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라고 기획을 해줄 수 있는 게 스폰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기획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올해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시고 승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병선 팀장님도 감사병이 좀 걸리신 것 같아요. 인사말만 하라 했더니 또 강의를 하고 계시네. 자, 오늘 강의를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 파트너 들어오면 아이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처음엔 젖을 막 먹이죠. 젖을 먹이다가 이유식을 먹이면서 젖을 떼게 돼요. 근데 젖을 떼는데 아이는 어때요? 계속 젖을 먹으려고 하죠. 그 젖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젖꼭지에다가 약을 발라요. 옛날에는 우리 약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딱 먹이면 쓰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젖을 먹으려고 하는 걸 젖을 안 주려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엄청 아파요. 아픈데 그 아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젖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를 키울 때는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 당시는 아이하고 나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습니다. 아이는 쨍쨍거리고 울고 나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 여러분들의 그 파트너들을 키울 때 그런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그게 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저는 지겠습니다. 더 하면 저도 또 감사병 걸리니까. 네. 우리 모두 계신 곳에서 사운 외치고 아침 조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다양하다. 믿음에 쓰며 겸손히 섬긴다. 아니야.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